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호박입니다. 오늘은 김동인 선생의 단편 소설 어머니를 준비했는데요. 이 어머니의 이름은 박길려이지만 다들 곰내라고 부른다지요. 제 어머니 정순 여사는요, 첫 아이였던 제 오빠를 낳고 왠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가 이름을 부르기가 쑥스러우셨다는군요. 그래서요, 꼬마야 라고 한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 오빠를 모두 꼬마라고 불렀고, 제 어머니 정순 여사는 동네에서 꼬마 엄마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당손 어머니 박길려는 왜 곰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 곰내 이야기 들어보시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곰내 첫 번째 이야기. 통칭 곰내였다. 어버이가 지어준 것으로는 길려라 하는 이름이 있었다. 박가라 하는 성도 있었다. 정당히 부르자면 박길려였다. 그러나 길려라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부터 벌써 정당한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았다. 대여섯 살 나는 때부터 벌써 부모에게 곰내라 불렸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어린애를 부담고 늘 곰내 하였는지라 그 집에 다니는 어른들도 저절로 곰내라 부르게 되었고, 이 곰내 자신도 자기가 늘 곰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지라 제 이름이 곰내인 줄만 알았지 길려인 줄은 몰랐다. 좌우간 그가 8살인가 났을 때 먼 일간 오빠가 찾아와서 그를 부름에 길려야 하였기 때문에 곰내는 누구를 부르는 소린지 몰라서 제 장난만 그냥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기 쪽으로 손을 벌리며 그냥 길려야 이리 오너라 하고 연방 부르는 바람에 비로소 자기를 부르는 소린 줄을 알았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로 가지 않고 제 어미에게로 갔다. 엄마, 걔 사람이 나보고 길래라고 그래. 길래가 뭐요? 남의 이름도 모르고 우습구나 야. 어머니가 곰내를 위하여 변명하였다. 이 엠나이 어른 보고 그게 뭐야? 엠나이도 하도 곰통같이 굴러서 곰내라고 고쳤다오. 이 엠나이 좀 나가 놀아. 히, 곱다고 곰내디? 곰통 같다고 곰낼까? 곰통 같으면 곰통내디? 나가 놀아? 사실 계집애가 하도 곰같이 오한하고 억세기 때문에 곰내였다. 얼굴에 가죽이 두껍고 거칠고 손과 팔의 마디가 완장하고 클 뿐 아니라 가슴이 턱 번그러지고 왁살스럽고 그 목소리까지도 거칠고 툭하였다. 머리카락까지도 굵고 뻣뻣하였다. 그에게서 억지로라도 여자다운 점을 찾아내자 하면 그것은 그의 잠꼬대뿐이었다. 잠꼬대에서는 그래도 간간 갸냘픈 소리며 애기를 업고 싶어하는 본능이 보였다. 그 밖에는 여자다운 점이 털끝만치도 없었다. 이름이 길려라 하지만 길하다든가 실하다든가 한 점은 얻어낼 수가 없었다. 곱다는 곰내가 아니요 곰 같다는 곰내야말로 명실이 같은 그의 이름이었다. 젖 떨어지면서부터 농토에 나섰다. 농토라야 빈약한 것으로 풍년이나 들면 간신히 아버지 어머니 곰내 이렇게 단 3사람 그의 식구의 굶주림이나 면할 정도의 것이었다. 곰내가 농토에 나서면서부터는 어머니의 부담이 훨씬 줄었다. 그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농꾼답지 않은 게으름뱅이에 기력도 적은 사람이어서 보잘 여지 없이 소위 망난이었다. 술이나 얻어먹고 투전판이나 찾아다니고 남의 집 여편네나 담 넘어 엿보러 다니는 사람이었다. 농사 때에는 단 내외의 살림이라 할 일 없이 농토에 나서기는 하지만 손에 흙을 대기는 싫어하고 게다가 기운이 없어서 조금 힘든 일을 하면 숨이 차서 당하지를 못하고 게으름 꾀만 잔뜩 차서 피할 궁리만 공교롭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지라
아주 쉽고 가벼운 심부름이상은 하지 않기도 하였거니와 시킨 대자 감당도 못할 위인이었다. 16살 나서부터 농사의 어머니에게 몸 내놓고 조력한 곰내가 훨씬 도움이 되었다. 힘과 기운으로도 벌써 아버지보다 승하였거니와 어린애답게 열이 있고 정성이 있었다. 그런지라 8, 9세 때에는 벌써 농군으로서의 한 몫을 당해냈고 농사의 눈치도 어른 뜸 떠먹으리만 지열렸다. 곰내가 13살 난 해에 그의 게으름뱅이 아버지가 죽었다. 이 가장의 죽음도 그 집의 경제상에는 아무 영향도 없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 식구 줄었으니 그만치 심이 폈다 할 수도 있었다. 살아있대야 곡식만 소비할 뿐이지 아무 도움도 없던 인물이라 없느니만 못하였다. 그래도 10여 년 살던 정이 그렇지 못하여 곰내의 어머니는 힘댕기도 들이우고 좀 한심스러운 듯이 망연히 하늘을 우러러 볼 때도 있기는 하였으나 생활 자체에는 아무 영향도 없었다. 눕고 먹고 귀찮게나 굴던 가장이요. 가사에는 아무 도움이 없었는지라 가사도 여전하였거니와 인제는 제 한몫 당하는 곰내가 조력을 하는지라 어머니로서는 훨씬 노력이 덜하게 되었다. 눈치 있는 곰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어머니는 도리어 보고 있기만 할 때가 많았다. 15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세상 보통의 처녀로서는 아득한 일이었다. 빚은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빚은 없었지만 남기고 간 것이라는 것은 손나부랭이와 부엌 물건 2-3가지, 해진 옷 2-3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씻은 듯한 가난한 살림에 이 집안의 큰 기둥 어머니까지 넘어진 것이다. 그러나 갓나서부터 여유라는 것을 모르고 지낸 곰내는 이 점으로는 낭패하지 않았다. 다만 보잘것없는 밭나부랭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얻어붙이던 것은 어머니의 덕이라 그것을 떼이게 된 것이 큰일이었다. 약간의 추수하는 것을 가지고 밭주인을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바지 오만이 다 죽었으니 밭 다룰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말이 나왔다. 아버지가 살았으면 뭘 하댔나요? 곰내는 반대해 보았다. 아바진 그렇다 해도 오만이가 보디 않았니? 오만이도 뭘 했나요? 다 내가 했디. 그래도 쟤니 아이 혼자서야 농사를 하나? 해요. 꼬박꼬박 주주 들려놨으면 그만이디요. 내 감당해요. 곰내는 지금껏도 자기가 농사를 죄 맡아서 했으니만치 자기가 계속 하겠다는 데 대해서 딴 의견이 있을 줄은 뜻도 안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걱정도 않고 대책도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한마디 두마디 하는 동안 좀 의심스럽게 되었다. 그 밭을 때려는 눈치를 직각하였다. 여기 협의를 느낀 곰내는 그 땅을 자기가 보겠다고 처음은 간언하였다. 그 다음은 탄원하였다. 애걸까지 하였다. 그러나 땅 주인은 곰내의 탄원도 애걸도 모두 일소에 붙이고 말았다. 쟤니 아이 혼자서도 땅을 보나? 요컨대 실력 여하를 막론하고 처녀탄 혼자 살림에는 소작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땅을 종래 떼이고 말았다. 그러나 곰내는 겁을 내지 않았다. 빈궁한 중에서 나서 비난 중에서 자란 그는 비난이라는 것을 무서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단칸 오막살이가 있었다. 거기 거처하였다.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는 모두가 서로 아는 사람이었다. 이 집 저 집으로 찾아다녔다. 가을 추수 뒤에는 농가에서는 새끼도 꼬고 가마니도 짜고 한다. 곰내는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에 조력을 하였다. 집에 따라서는 일한 품삯으로 돈푼이나 주는 집도 있었고 혹은 깻이나 먹이고 마는 집도 있었다. 깻이만 먹이고 말든 혹은 돈푼이나 주든 곰내는 그 보수에 대해서는 아무 욕구도 없었고 아무 불평도 없었다. 먹여주면 다행이었다. 게다가 돈푼이라도 주면 그런 고마운 일이 없었다. 본시 충직하고 욕심이 없는 데다가 간사한 지혜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곰내는 남의 일 자기 일 구별할 줄을 몰랐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착수한 것이면 모두 자기 일이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한결같이 열과 성으로 일하였다. 사내들은 담배도 먹고 한담도 하여 헛시간을 보내지만 곰내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아침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점심때도 그냥 일을 하면서 점심 먹고 저녁 때도 캄캄하게 되기까지 그냥 일을 계속하고 그 위에 알뜰한 가정이 없는 그는 대개는 저녁까지도 그 집 상귀퉁이에 붙어서 되는 대로 먹고 하였다. 싹 헐하고 일 세차게 할 뿐더러 부지런히 하는 그 동리의 귀한 일꾼의 하나였다. 곰내는 시집갈 미천 장만하느라고 대리케 돈을 못 겠다. 동리 여인들이 이렇게 놀려대어도 아직 시집 살림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이해하지 못하는 곰내는 원시 하고 웃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곰내, 너 어디런 세서방 얻어갈래? 이렇게 농사만 물어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기뻐할 줄도 모르는 곰내였다. 세서방이라든가 시집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직 곰내는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물건이었다. 가마니를 짤 때, 새끼를 꼴 때, 사내들과 손이 마주치고 혹은 잡고 혹은 잡히고 할 때도 옮쳐버리거나 지워버릴 줄도 모르고 마치 사내끼리나 여인끼리와 같은 심정으로 태연히 지나는 그였다. 그 생김이며 태도 행동이 모두 하도 사내 같으므로 함께 일하는 사내들도 곰내만은 여인같이 생각이 안 가는 모양이었다. 어찌하여 곰내를 푸다나 옮겨놓든가 얼굴을 서로 마주댈 필요가 생긴 때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치 사내끼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하였다. 곰내 자신도 역시 그런 심사였다. 처녀 18배는 떼국에서도 향내가 난다 한다. 곰내도 사람의 종자라 18도 나 보였다. 다른 처녀 같으면 몰래 거울도 보고 손에 물칠하여 머리도 빗어보고 낯선 사내 소리라도 나면 문틈으로 내다보고 싶기도 할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곰내에게는 그런 달콤한 시절은 없었다. 그래도 편한 데가 있었다.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밤늦게 혼자 쓸쓸한 제 집으로 돌아오기 싫을 때가 간간히 있었다. 남편이 농토에서 농사 짓는데 점심때쯤 그 아내가 밥 광주리를 이고 어린애를 등에 달고 농토 찾아오는 것이 부러운 생각도 간간 났다. 누구가 혼사를 하였다. 누구가 상처를 하였다 하는 소문이 귀에 심상찮게 들리는 때가 잦아졌다. 게다가 동리 여인들이 곰내도 시집을 가야 되었나? 데리다가는 체니로 늙었네 하는 소리며 부모가 없으니 누가 혼인을 주정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힘세서 세서방 얻어도 일은 세차게 잘할 테야. 이런 소리들이 차차 솔깃하게 들렸다. 더구나 그 사이도 간간 소작 땅이라도 얻으러 가면 그 매번을 처녀 혼자 살림에 땅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말을 들었지만 시제 자기가 처녀 혼자 몸이니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단념해 두었더니 지금 다시 생각하면 남편이라는 것을 얻으면 처녀 혼자 살림이 아니라 남의 땅을 얻어붙이고 그 위에 틈틈이 새끼며 가만히를 짜면 심도 훨씬 펴서 지금 단지 남의 쌍일만 하는 것보다도 천승만승할 것이다. 서방을 하나 얻을까? 서방의 자격에 대하여도 아무 희망도 요구도 없었다. 농촌인이 사내로 생겨서 농사 지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식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하는 것은 곰내는 그 가치는커녕 존재도 모르는 바다. 곱게 생기고 밉게 생긴 것도 전혀 모르는 바다. 사내로 서방이라는 명칭이 붙는 자면 그것만으로 넉넉하다. 그 이상 그 이외의 것은 존재도 모르는 바이오니와 부럽지도 않고 욕심나지도 않았다. 소작터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또 농사의 힘을 아우를 자를 구하기 위하여 서방이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곰내가 16살 나는 해 가을에 동리 노파의 주선으로 혼인을 정하였다. 서방 역시 곰내와 같이 혈혈단신이요
배운 것도 없고 나이는 25이지만 아직 총각이요. 저축도 없는 대신 밭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던 사람인지 3, 4년 전에 단신으로 이 동리에 들어왔고 이 동리에 들어온 이래로 지금껏 제 집이라고는 없이 이 집 윗목 저 집 윗목으로 굴러다니면서 그 집일을 도와주는 체 하면서 끼니를 얻어먹으며 연명을 해오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대 집이 없으니 그리게 티냈디. 애민의 얻음은 그래도 제 몫이야 안 당하리. 사나이 대당부라니 애민의 궁길까? 중매할 사람 혹은 조언한 사람이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곰내의 생각으로도 산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그만치 힘이 펼 것으로 어서 성혼하면 생활이 좀 넉넉해질 것으로 믿었다. 섣달의 품삯을 세매받아 옷 한 벌 장만해가지고 정월에 들어서 길이를 택하여 성리하였다. 신혼 재미는 꿀과 같다 한다. 그러나 곰내에게 있어서는 생활상해고 감정상해고 아무 변화도 없었다. 혼자 자던 방에 혼자 자던 이불 속에 웬 사내 한 사람이 더 들어온 뿐이었다. 신혼 첫날만은 동리 여인들이 와서 저녁을 지어주고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남이 지은 밥을 먹고 남이 깔아준 이부자리에서 잔다는 것은 곰내의 생전 처음 당하는 경험이었다. 뿐더러 여인들은 한사코 곰내에게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도맡아 보아주었다. 새색시도 일하나? 모두들 곰내를 상전이나 모시듯 서둘렀다. 그러나 그 밤을 지내고 이튿날부터는 곰내의 생활은 옛날대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예에 의지하여 머리에 수건을 얹고 가마니를 짜러 이서방네 집으로 가서 예대로 부엌에 들어섰더니 새색시도 이런 데를 오느냐고 단박에 밀렸다. 그래서 어떡하느냐고 물으매 일감을 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알뜰한 서방님하고 주건 하면서 일하는 게리 서방 버려두고 이런 데로 와? 그래 조반이나 지어 먹은? 한다. 그래서 볏집을 하나를 안고 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로부터 곰내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 집에서 하였다. 남의 주선으로 조그만 밭도 하나 얻어붙이게 되었다. 성리한 뒤에 한동안은 곰내의 새 남편은 대문 밖에는 나가본 일이 없었다. 대문이라야 수수깡으로 둘은 우리지만 그 밖까지 발을 내놓아 본 적이 없었다. 뜰에까지도 뒷간 출입 밖에는 나가보지 않았다. 꾹 박혀 있었다. 번번 누워서 곰내의 몸만 주무락주무락 어루만지고 있었다. 곰내가 하도 징그럽고 귀찮아서 이건 왜 이래? 하며 떼밀면 그는 머쓱하여 손을 떼었다가도 다시 곧 그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이 점을 어느 여인에게 하소연하였더니 그는 씩 웃으며 너무 귀에 그르디 잠자고 하자는 대로 하려무나 싫을 게 있니? 한다. 과연 차차 지나면서 보니까 그 동작이 처음에는 그렇게도 귀찮고 징그럽던 것이 어느덧 그 생각은 없어지고 차차 맛이 들고 또 좀 뒤에는 그런 일이 그리워지고 만약 남편이 그러지 않으면 기다려지고 하게 되었다. 정이 차차 드는 셈이었다. 곰내의 얼굴 생김은 그 이름과 같이 곰 같아서 완하고 왁살스럽고 둔하였다. 여자다운 데는 한 군데도 없었다. 그가 가장 기뻐서 웃을 때도 얼굴만은 성났는지 웃는지 구별을 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 얼굴에다가 그래도 남편을 대할 때는 저절로 만족한 웃음이 나타나고 하였는데 그 웃음이 그 얼굴에 어울리지 않았다. 여보? 제법 여보 소리도 배웠다. 숭늉 줄까? 냉수 줄까? 아 이렇게 갈할 땐 막걸리나 한 잔 있으면 쑥 내려가갔구만. 그럼 내 좀 얻어오디? 종기종기 나가는 아내. 소질이 났는디 기침은 왜 이렇게 나누? 숨이 딱딱 막히네. 선달래 아주버니네 집에서 송아지를 잡았다는데 한몫 들까? 글쎄. 허둥지둥 송아지 추름에 들려 나가는 아내. 화기가 났는디 다리가 왜 이리 저려? 그럼 내 돼지다리 하나 맡아올게. 반년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는 사내에게 곰내는 온 정성을 다 바쳤다.
아버지에게 바치지 못하였던 정성, 어머니에게 바치지 못하였던 정성을 이 길가에서 주워온 사내에게 죄 바쳤다. 이전에는 밭을 주지 않던 소 지주들도 곰내가 서방맞이를 한 뒤에는 조금은 떼어 맡겼다. 욕심이 적은 곰내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논밭은 생각도 내지 않고 자기 몫에 돌아온 것만 성심성의로 가꾸었다. 걸음도 남보다 후히 주었고 손질도 남보다 부지런히 하였다. 가을 조이삭이 누릿누릿 익어갈 때쯤은 곰내네 밭은 먼 발로 볼지라도 남의 것보다 훨씬 충실히 보였다. 처녀 시절에는 처녀 홀몸이라고 손뼉만한 밭 하나 못 얻어 붙였는데 남편이랍시고 얻어보니 그다지 힘들지 않고 하나를 얻어 붙이게 되었다. 마음이 오직 직하고 근한 곰내는 이것도 남편의 덕이라 하여 감지덕지하였다. 그렇다고 남편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가 하다못해 김이라도 매는 것이 아니었다. 본시 몸이 약질로 농사를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게으름뱅이로서 농사 같은 일은 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그 위에 곰내는 남편의 몸을 극진히 아꼈다. 저러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찌하나, 몸이라도 다치면 어찌하나, 이런 근심으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애당초 남편에게 맡기지를 않았다. 게으름뱅이 남편은 맡으려고 하지도 않고 슬근슬근 아내를 돌아보고 하였다. 남편의 하는 일이라고는 아내의 손이 미쳐 돌지 못하여 대거 좀 이리로 판갓해 주소, 혹은 나 이거 하는 동안 요 끝을 콕 누르고 있어요 하는 등의 지극히 단순한 심부름뿐이었다. 곰내의 얼굴은 못생기고 또 못생겼다. 웬만한 사내 같으면 고급 떨어진다 해서 곁에 오지도 않을 만한 추물이었다. 남편도 코알에 눈이 두 알이나 박혔음에 아내의 얼굴이 못생긴 것쯤은 넉넉히 알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 아내를 버렸다가는 평생을 호라비로 지낼 수밖에 다시 아내를 얻을 가망이 없었다. 투전꾼이라 하지만 협기 있고 쾌나마 형의 투전꾼이 아니요, 기신기신 투전판을 엿보다가 개평이나 얻어먹는 투전꾼이요, 위인이 덜난 위에 게으르기 짝이 없는 그의 남편이 25년간 독신 생활 끝에 어쩌다가 우연히 얻어만난 이 처녀 곰내는 그에게는 하늘이 주신 복이요 다시 구하지 못할 금송아지라 얼굴 생김을 탓할 처지가 못 되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여인은 여인이요, 옷 지어주고 밥 지어 먹이고 게다가 농사며 가만히 새끼에 이르기까지 벌이도 혼자 당해내고 남편 되는 사람은 남편이라는 명색 하나만 띠고 지어주는 밥 먹고 지어주는 옷 입고 간간 용돈까지도 주며 펴주는 이부자리에서 자고 여보 소리도 들어보고 이런 상팔자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었다. 몸이 튼튼함에 병나지 않고 얼굴이 못생겼음에 딴 산에 곁눈질할 걱정 없고 천성이 직함에 속기 잘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아내였다. 군세 간데서 자랐으니 곤궁을 싫어할 줄 모르고 성내면 와곽거리기는 하지만 뒤가 없고 어려서부터 동리의 인심을 샀으니 부족한 물건은 융통할 수 있고 흥부의 박이었다. 배를 가르니 복만 튀어져 나왔다. 혼인한 첫 해는 풍년도 들었거니와 아내의 헌신적 노력으로 오는 해의 계량이 되고도 남았고 겨울 동안의 부업이라도 하면 적지 않은 저축도 남길 가망이 있었다. 곰내 내외의 세 살림은 무사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1년이 지났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남편도 1년 동안은 꿈쩍 안 하고 근신하였다. 지어주는 밥 먹고 지어주는 옷 입고 시키는 대로 잔말 없이 일하고 술도 곰내가 받아다 주는 막걸리만으로 참아왔다. 이 30호 될까 말까 하는 동리에서는 곰내네 집안은 즐거운 집안으로 꼽혔다. 1년 동안 근면의 덕으로 돈도 3,400냥 앞섰다. 아들도 하나 생겼다. 사람은 티내봐야 알 거야. 애민을 어디야 사람 한몫 된단 말이디.
전생 배필이 아니야. 그 망나니가 사람 될 줄 알았나? 애민을 넣었더니 노상 서방구실 애비구실 하느라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가거든. 뭐 애민의 잘 얻은 덕이디. 애민의 복은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애민애도 그렇디. 전생 배필 아니고야. 그 상판 떼길 친절히 나서도 하루인들 마주 있으려고 한자리에서 코마주 대고. 에이, 나 같으면 무서워서 하루도 못 살겠네. 가치에서 보면 가치에서 볼수록 더 왁살스럽고 솜털 구멍 하나가 태동 문통만큼씩 한 거이 무서워. 그래도 재미만 나서 사는 걸 어떡하나. 내 말에도 아니소. 곰보에게 정들이고 보니 얼근 구멍마다 복이 가득가득 찼더라고. 저 보기에 달렸디. 그렇고 말고 형님네도 그 텁석불이 뒷상하고 30년이나 살디 않았소. 채, 수염엔 니 안 끌었습니까? 에이, 유 망할 것. 남의 영감은 왜들 주니? 코 풀면 수염에 매닥질하고 수염 씻은 건건 쩝쩔한 물을 늘 먹고 더러워. 듣기 싫다. 그래도 젊었을 땐 입도 맞춰 봤소? 요가. 동리의 평판이었다. 동리를 더럽히던 안서방이 여편네를 얻은 뒤부터는 딴 사람이 된 듯이 단정해진 것도 평판되었거니와 못생긴 노처녀 곰내가 서방 맞은 뒤부터는 서방에게 반하여 남의 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맛부터 돌아가는 양이 더 평판되었다. 얌전하고 입무겁던 곰내가 이렇듯 말 많고 남편 자랑이었다. 달떠 돌아갈 줄은 꿈밖이었다. 마치 17, 18세의 숫복이 총각초녀가 모인 것 같았다. 노인네들의 눈에는 망측스럽게 보이리만치 남의 눈을 기이지를 않았다. 1년이 지났다. 또 반년이 지났다. 정월 중순께였다. 네, 어머니 곰내 두 번째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